만약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심장 건강에 F학점을 줬는데 의사는 아주 건강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 말을 믿으시겠어요? 데이터와 AI, 그리고 인간 전문가 사이에서 벌어진 이 흥미진진한 사건,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에 알림이 딱 뜨는 거예요. 심장 건강, F, 위험. 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죠? 이게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바로 이 사람, 워싱턴 포스트의 기술 전문 기자 제프리 파울러입니다. 이분이 뭘 했냐면 정말 대담하게도 무려 10년 동안 자기가 모은 애플워치 데이터를 챗 GPT한테 통째로 던져주고 분석해달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 심장마비 위험이 있습니다. 라는 진단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알았어, AI는 그렇다 치고 그럼 진짜 의사는, 진짜 사람인 심장 전문의는 과연 뭐라고 진단했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분, AI의 분석 결과를 들고 진짜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인간 전문가의 눈에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완전히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의사가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무 건강하셔서 보험사에서 이 검사 비용 안 내주려고 할걸요? AI는 F학점이라고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 말이죠.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알기로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떤 결정적인 실수들을 저질렀는지 그 세 가지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죠. 인공지능이 저지른 큰 실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추정치를 진짜 사실, 팩트로 착각했다는 거.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라는 걸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황당한데 자기가 방금 한 말도 까먹는 일종의 디지털 기억상실증 증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실수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최대 산소 섭취량. 우리가 흔히 VO2 max라고 부르는 수치에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AI는 애플워치가 보여주는 이 숫자를 보고 이건 의학적으로 검증된 완벽한 팩트구나 하고 철석같이 믿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과연 팩트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웨어러블 기기가 여러 데이터를 조합해서 이쯤 될 것이다 라고 내놓은 추정치일 뿐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애플워치가 계산한 VO2 max 값이랑 병원에서 정밀기계로 측정한 실제 값이랑 평균적으로 무려 13%나 차이가 났다고 해요. 13%면 엄청난 오차잖아요. 근데 AI는 이 불확실한 데이터를 그냥 진실이라고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죠. 두 번째 실수는 어떻게 보면 더 치명적이에요. 바로 맥락을 완전히 놓쳐버렸다는 건데요.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24년에 이 파울러 기자가 쓰던 애플워치를 최신 모델로 바꿨거든요. 당연히 시계가 바뀌고 센서가 달라지니까 데이터 패턴이 갑자기 변할 수 있겠죠? 근데 AI는 이 단순한 사실, 이 사람이 기계를 바꿨구나 라는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데이터가 갑자기 나빠졌네? 이 사람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나 보다, 이렇게 완전 잘못 해석해버린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걸 AI의 맥락적 맹목성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맥락을 못 보는 눈뜬 장님이라는 거죠. AI는 숫자 자체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읽어요.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 즉 기기를 바꿨다거나 하는 이런 배경 정보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실수는 이건 진짜 좀 황당합니다. AI가 한창 심각하게 당신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바로 그 대화 도중에 갑자기 이 사람의 나이나 성별 같은 진짜 기본적인 정보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AI의 환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의사가 환자한테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 근데 환자분 성함이 뭐였죠?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셈이죠. 신뢰도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들어보니까 AI가 생각보다 실수투성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럼 AI를 도대체 어떻게 믿고 써야 하지?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AI에게 맡겨도 괜찮은 걸까?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조종사와 부조종사 비유예요. AI는 비행기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고 모든 걸 책임지는 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기장 옆에서 계기판을 함께 보면서 위험 신호는 없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패턴은 없는지 알려주는 아주 유능한 부조종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훨씬 와닿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여러분 손목에 있는 스마트워치 데이터는 최종 진단서가 아니에요. 그걸 들고 의사와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소재 정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AI의 진단은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AI는 숫자를 읽지 당신의 인생이라는 맥락을 읽지는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에게 우리 삶의 어디까지를 믿고 맡겨야 할까요? 그리고 그 어떤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인간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